만약에 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셨다면 당신은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에코프로비엠 그 어떤 사람도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대응을 따라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유상증자에 꽂혀있고 대다수가 유상증자 뭐 어떻게 되니 많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거든요. 유상증자 괜찮다 그 말을 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유상증자에 따른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시나리오를 알아야 돼요. 오늘 9% 반등 과연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 골드만삭스가 오늘 95,000주를 담았습니다. 골드만삭스 얘네가 일단 움직인다는 것은요, 앞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조 증상이라고 저는 봐요. 골드만이 오늘 95,000주를 담았다고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분석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가서 진짜 죽여버리게. 이런 상황에서 말 같지 않은 장난하는 애들은 싹 다 잡아 넣어야 됩니다. 그죠? 골드만이 들어왔다라는 건 얘네들은 지금 상황에서 단타 축제를 벌일 수 있다라는 거고, 단타 축제가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얘네는 일단 그걸 감안하고 들어왔다고 저는 봐요. 당연히 그 단타 축제는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일단 우리가 그래서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발 유상증자했다고 벌써 공포감에 떨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과거에 제가 페트론을 분석했을 때도, 페트론 유상증자하면서 주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이때도 공장에 대한 이슈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방송을 했어요. 페트론 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죠. 그죠? 주가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딱 그 상황이거든. 자, 일단 그건 그거고,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 자, 억만금을 주고도 듣지 못할 명강의 시작합니다. 제가 다른 건 바라지 않을게요. 영상 좋아요 누르시고요. 좋아요 누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고서 정말로 유익하셨다면 댓글 꼭 남기세요. 댓글 남깁니다. 명강의 감사합니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일단 유상증자부터 알아봅시다. 유상증자 왜 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왜 빠지냐 이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좋은 취지인데 왜 빠지냐. 간단하지만 많이들 놓칩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주식 수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당 가격이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떨어졌던 것은 에코프로비엠이 이 유상증자를 왜 발행하냐라는 그 취지보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방식이 지금 주가를 떨어뜨린 거예요. 왜 유상증자냐 하는 이런 불안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증자를 발행하게 되면은 증자 발행되는 것에 따른 가격 희석이 될 거니까 미리 주가가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바뀌기 위해선 유상증자를 안 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정답은 유상증자를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에코프로비엠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소식으로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였다면은 외인들이 에코프로비엠을 지금 4,600억이나 지금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순매수를 해놨는데 이거 보유하고 있을까요? 유상증자 문제가 생겼으면 이거 얘네 보유하고 있겠어요? 유상증자에서 뭔가 흥행이 될 것 같으니까 얘네가 들고 있는 거야.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오늘 골드만이 들어온 거 얘네 앞으로 유상증자 시나리오에서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맛보러 들어온 거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상증자를 어쨌든 1조 2천억이나 하는 거잖아요. 1조 2천억이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유상증자 하면서 인리 쪽에 재련소 획득하고 하는 거, 이거 에코프로비엠한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진짜 쓰잘데기 없이 이 자식들이 뭐 말 같지 않은 거에다 돈 쓰겠다고 하는 거 라는 거였으면은 1조 2천억? 이거 우리 회사 찾아가가지고 전쟁을 해야죠. 근데 우리도 참 속상한 게 필요하긴 해. 앞으로 미국 시장 진출하려면, 논FLC 해당하지 않으려면 중국 GM보다 지분이 높아야 되고, 하나쯤은 우리가 좀 이 니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죠? 필요하긴 해. 그래서 지금 회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야 돼. 그럼 이 증자에 대해서 제가 에코프로비엠 주가 폭락했던 이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코프로비엠에서는 이 증자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장에 만천하에 뭘 해야 돼요? 공개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언론 플로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래도 감이 안 오신다면 3바가 갑자기 클릭이 됐네. 이래도 감이 안 오신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외인들이 에코프로비엠 지금 4,600억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증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7월 1일에 오히려 260억을 담고 100억을 담았어요. 왜? 왜 담았을까? 나는 그 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냥 저렴하니까 담은 거야. 물타기를 했든 에코프로비엠이 저렴하니까 담았겠죠? 그럼 저렴하게 담아놓은 이 주식, 얘네가 아무런 생각 없이 담았을까? 여러 생각들을 했다라고 우리 추측은 해볼 수 있죠. 그럼 무슨 생각으로 담았을까? 증자에 따른 시나리오, 앞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증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증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당연히 이번에 증자를 하는 목적인 인리 쪽 재련소, 니켈 이거 확보하려고 증자하는 겁니다 하면 여기에 따른 주목을 받겠죠. 여기에 따른 상승 나오겠죠. 그 다음에 증자가 이제 되고 나면은 유상증자에 성공을 해서 흥행을 하고 나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이거를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확보를 했네 못했네, 확보하고 나서 기대감이 붙고 에코프로비엠의 기업 가치가 확보한 것에 따른 기업 가치 확대,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쉽지 않은 싸움인 거 맞아. 근데 일단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유상증자로 빠질 만큼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턴 유상증자에 따른 흥행 시나리오를 주가가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 유상증자 흥행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 누가 증자에 참여해요? 증자 참여 안 합니다. 맞죠? 회사 입장에선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럼 그 흐름 타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증자 시나리오에서 손 털고 나오든, 혹은 손 털고 나온 것이 아니라 비중만 좀 축소를 했다가 증자 발행되면 어차피 주가 떨어지거든요. 그때 담는 거예요. 자, 시나리오 예상되죠? 정리 좀 해드릴게요. 메모장에 적어 놓으시면은 편하실 거예요. 이대로 흘러갈 겁니다. 감이 연하지만 이대로 흘러갈 거라고 봐요. 유상증자 발행 직전에 어쨌든 공모해야 되고 청약도 들어가려면 흥행을 시켜야 돼요. 회사 입장에선. 그러면 흥행을 위한 유상증자,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상증자 흥행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성장 스토리,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를 만천하에 공개를 해야 돼요. 증시 전체. 그래야 유상증자가 성공을 하겠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언론 플로우가 만들어질 것이고,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주가가 단기 상승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상승에서 팔지 말지. 여기서 못 파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타협을 해서 비중을 축소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선택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바라봐야 되냐? 자, 전량 매도 안 하시고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거면, 그럼 이제 이 증자에 성공을 해서 그 돈을 재련소에 투자를 해서 가져오는 순간 얼마나 기대감이 터지는지 봐야 돼. 이해되셨어요? 그 기대감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기업 가치가 확대되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은 외인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보고 지금 접근하는지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외인들이 유상증자 시나리오 안에서 그냥 손을 털고 나간다면 우리도 털고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털지 않고 물량을 더 늘려간다면 우리의 선택폭은 커지죠. 투자 기간이 길어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유상증자 시나리오 안에서 손 털고 나가는 것이고, 투자 기간이 좀 길어져도 되니까 좀 크게 먹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상증자 시나리오 안에서 적절히 비중을 축소해 놨다가 증자 발행되면 어차피 주가 한번 떨어질 테니 그때 다시 들어가서 나오고.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따른 주가 대응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하시고, 네, 제 번호 저장하세요. 에코프로 BM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상남이라고 저장하신 다음에 에코프로 BM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면 여기에 따른 주가 시나리오 실시간 대응 제가 해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차피 손절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결국 이 유상증자 시나리오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유상증자 시나리오를 우리가 선택해서 대응을 할 거라면 제대로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대응을 맡겨야죠. 그냥 뭐 유상증자 목적은 애초에 인리 재련소였다,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이거 좀 보고 기다려보자, 이거 너무 뻔한 말이란 말이에요.
외인들은 그 뻔한 말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금 상황을 아주 냉철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이 외인들의 수급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상증자하면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일단 에코프로 BM이 일단은 정말 과한 하락이 나온 건 맞아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박스권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 박스권이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올라와주는, 일단 올라와주게 된다면 1차적으로 여기가 저항이 될 테고, 저항이 만들어지면은 이 저항이라는 게 뭐예요? 뚫어내면 사고 치는 거야. 저항을 못 뚫어내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유상증자 흥행 시나리오에 따라서 1차적인 이제 과거 저항 때 여기를 어떤 식으로 좀 소화를 할지 못할지 먼저 관측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만약 외인들의 수급이 더 늘어난다면 주가 떨어지다가도 뚫어내겠죠. 뚫어내고 올라올 거야. 그럼 박스권이 이제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밑에서 잡혀있다가 박스권이 상단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럼 최상의 시나리오죠, 사실 이때.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상증자 흥행에 따라서 주가가 일단 여기를 좀 돌파해 주는지 봐야 되고요. 돌파해 준다면은 한 번에 여기까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그죠? 23만원 부분까지는. 네,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제 1차 저항 때 소화하는지 보고 이제 크게 먹을지 말지도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 따른 장중의 판단을 제가 해드릴게요. 기준 잡아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문자 남겨 놓으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에코프로 BM 포기하지 말자라는 댓글도 한 번씩 남겨 놓으시면 많은 주주분들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아,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은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